원래 기존에 사무실이 녹색 박공집이셨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이곳으로 옮기게 된 계기를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기는 한데 저희한테는 좀 컸고요. 면적 규모상으로. 둘이 사용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크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뭐 가보셔서 알겠지만 되게 산 밑에 외진 곳에 있잖아요. 네. 녹색박공집이. 그래서 좀 더 사회와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내려오자라는 것도 있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직접 올라갔다 와본 경험으로서 뭔가 지붕의 형태가 특이하더라고요. 녹색 박공집이. 약간 대칭은 아니고 약간 틀어져 있는 비대칭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직접 설계를 하신 건지 아니면 원래 지붕의 형태가 그런 모양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그거는 구옥을 리모델링 한 거기 때문에 네. 외관은 유지를 한 거라서 유지 및 복원하고 이제 원래 덧대어진 것들을 이렇게 덜어낸 거라서 외관은 원래 집이 그랬죠. 그리고 그 집이 워낙 유니크하게 그렇게 생겼었기 때문에 마음에도 들었었고, 처음에. 저희가 있는 곳이 작업실인 만큼 작업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있는 이 공간은 평소에 어떻게 사용하는 곳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의실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 네.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스텝이 있는 게 아니어서 저희 둘이 그냥 각자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 공간은 뭐 손님들 오시거나 회의할 때 이 자리에서 주로 이야기를 나누는 회의실로 좀,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그냥 유리창에 세워두신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저게 그 청파동 주택 신발장이었던 아, 신발장 문이었어요, 저게. 네, 근데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버려지게 됐고, 그래서 가져왔죠. 일부를. 그럼 저 쇼룸이나 이 뒤편에 있는 것들도 다 그런 리모델링 현장에서 하나씩 가져오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A콜랩 하면은 나머지성 개념이랑 더불어서 리모델링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독 리모델링 프로젝트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고, 우리의 기존 사례를 보고,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다만 저희가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잘 그래도 수행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하나의 설계 프로젝트를 의뢰를 해 주셨을 때 그 땅을 저희가 분석하면서 신축이 유리할 수도 있고 리모델링이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거죠. 어쨌든 건축주분은 저희가 설계를 의뢰를 해 주신 거고 목표한 바가 있으니까 그걸 저희가 이해하고 이 땅에서는 비교해 봤을 때 신축에서는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고 리모델링을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놓고 제안 드리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그걸 둘 다 할 수 있으니까. 저희도 학기 중에 리모델링을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미술관 리모델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정작 옛 건물을 딱 받아보니까 뭘 살리고 뭘 남겨야 될지가 애매하더라고요. 리모델링 전문가들에게 뭘 남기는 게 중요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존해야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느냐, 혹은 이거는 보존해야 될 것, 보수 혹은 보완해야 될 것, 해체해야 되는 것을 크게 분류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현황을 봤을 때. 근데 그 기준은 명확하게 있지 않아요. 당연히 있지 않고 현장에서 보면서 저희도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일 뿐이고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어요. 다만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자라는 생각이 있고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유심히 살펴봤을 때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지금 어쨌든 남아있는 것들을 바라봤을 때
기능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걸 그냥 해체하거나 버리자가 아니라 그거를 그 요구했었던 기능들을 어떻게 더 지금의 우리가 더했을 때 잘 작동할 수 있을지, 혹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바라볼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를 좀 살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마 지금은 설계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건물 혹은 자료들을 보고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우열이나 그걸 좀 판단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마주하는 그 현장은 가서 보면 그냥 다 너무 낡고 상했고 뭐 기능적으로 이렇게 좀 그 균질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보통 이제 이삿짐을 다 빼고 난 그 비어져 있는 건물을 보게 될 테니까 현장을 보면 다 버려야 될 것으로 보여요.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그게 그런 폐허 같은 현장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대한 쓸 수 있는 것을 사용하자라는 생각으로 바라봐야 그 쓰임들이 조금은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폐기물로밖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상황을 끝까지 어쨌든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와요. 이거는 정말 살리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모두 다 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그걸 살릴 수 있다라고 믿고 계획을 미친 듯이 하는 순간 어렵게 뭐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정말 나중에는 진짜 아까 말했던 킥이 될 수도 있고, 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무언가가 너무 만족스럽게 탁 탄생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의 그 나름대로의 희열감이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서 리모델링 건축이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뭔가 재료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 예를 들어서 그 엔작가 주택은 되게 그 뭐라 그럴까,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지점도 있어요. 사실은 외관상 어떤 면에서 조금 익숙한 듯 낯선 이유가, 옛날에 그 껍질 안쪽에서 어떤 구조물이 이렇게 솟아올라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리모델링을 할 때는 사실 기존 거를 바깥에서 덮어야 기능적인 단열이든 물처리든 쉬워져요. 근데 그게 기존 껍질을 그대로 두고 그 안쪽에 구조물을 만드는 행위는 사실 되게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길을 갔던 이유는 기존 건물의 외피를 어떻게든 애프터 건물의 외관으로 유지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집요한 목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험난한 길을 간 거거든요. 그게 바로 내가 말했던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지만 없애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원했던 그 지점을 어떻게든 실현해내겠다는 그 의지에서 챌린징한 상황을 스스로 끌어안으면서 만들어내는 수많은 해결법들,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디테일들, 그게 건축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 순간들, 그런 게 있죠. 설계 외에도 다양한 파빌리온이나 예술 작품들을 제작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의 생각을 표현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설계가 아닌 영역에서 꾸준하게 본인의 생각을 표현해 오게 된 그 동기가 궁금합니다. 사무소를 설립한 그 이후에도 뭔가 건축 설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작품 활동도 하시고 파빌리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오셨는데 그 동기가 궁금해서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그 건물 아닌 그 무엇을 계속 만드는 거가 나한테는 좀 재미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게 참 건축이라고 하는 이 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건가? 내가 너무 시간을 뺏기나? 집중력이 분산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여전히 하고 있고 도움이 아예 안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분명히 내가 이 건축이라고 하는 필드 안에서의 레퍼런스로만 그 레퍼런스 안에서만 이렇게 재생산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수도 있고 것이 되기도 하고 계속 다른 부분들을 견질하면서 이 사회 전체가 뭘 원하는지도 더 잘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 무용하다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말자. 근데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뭐지? 건축 아닌 건가? 뭐 이런 고민들도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지금까지도 갈등을 하는 거 보면 끝까지 결론은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냥 이게 그냥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인가 보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살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요즘은. 저도 세상을 둘러보는 게 좋아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음. 소장님으로서의 삶이 밸런스가 괜찮나요? 세상을 둘러보는 일과 건축을 하는 일의 밸런스가 이게 워라밸이 적당하신지가 궁금합니다. 내가 뭐 농담 비슷하게 이제 진짜 뭐 딴짓 안 해야겠다. 막 이렇게 막 먹었다가도 또 뭐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나한테 제일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건축이 나한테 정말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막 설계를 막 하는데 좋은 것들이 막 생각나고 정리가 되고 이렇게 만들면 정말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뭔지를 잘 알 것 같아서 너무 이걸 형상으로 표현해내다니. 이런 스스로의 자뻑에 취해서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이건 진짜 나 스스로 막 취해가지고 그 건축에 만족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거는 뭐 밸런스가 뭐 어쩌고 이런 생각은 좀 하기 어려운 것 같고 뭐가 딱 정답이고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시시각각 다른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게 그 노란 평상인 거죠.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인데, 그러니까 평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좋아했던 거는 같고, 근데 뭐 하나 제대로 만들어진 평상이라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이게 공공의 디자인이라고 하고, 공공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저런 거 하나 개선해주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진짜 좀 짜증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한번 그게 뭐, 나 잘났다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는 좀 오바스러운 퍼포먼스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과장된. 그래서 저 평상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싶었고, 이 세상에 어떤 평상도 평평하지 않은 것 같다. 그 말 속에는 좀 여러 중의적인 의미도 있어요. 다의적인 의미들이. 이 사회 자체도 평평하지 않고 모든 우리의 시각이나 무엇을 읽는 그 어떤 태도도 균형되거나 평평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이제 말하는 거기도 했고 그래서 저 평상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했던 작업이어서 되게 재밌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초반에 우리의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사물이기도 하고 하니까 애틋한 작업인 것 같아요. 이전에 한 인터뷰에서 건축은 생각이자 태도다라고 언급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이 문구의 의미와 함께 소장님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건축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그런 표현은 꽤 다른 분야에서 먼저 있었어요, 사실은.
뭐 미술도 태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건축가들이 되게 많은 사유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유가 건물 어떻게 짓지라는 사유와 그리고 그 건물로부터 너무 먼 너무나 형이상학적인 그런 사유 극단에 치달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붙질 않아. 그래서 생각은 생각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아무런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이 상태. 이게 난 솔직히 너무 답답했고 나 스스로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그러지 않겠다.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스스로 모토로 삼았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 건축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고 또 태도 같은 것이다. 태도라는 거는 현장성과 수행성 같은 것들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땅에 어떻게 발을 딛고 서서 어떻게 바라보고 이걸 어떻게 느낄 건지에 대한 이 여러 가지 현장성과 수행적 자세가 함께 묻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철학도 아니고 건물도 아닌 이 사이 가운데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도 되게 지금 이렇게 그 말을 또 하게 된 계기가 생겨서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속을 지향하기 위해서 후배 건축가 혹은 학생들이 꼭 해봤으면 하는 경험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인 것 같긴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들 잠깐 얘기하면은, 뭐 거창한 다음 스텝이나 목표가 이게 아니라, 그 얘기했던 것처럼 건축가의 삶이라거나 혹은 뭐 지금 건축사나 소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저는 일에 경중이 없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은 청소, 모레는 또 다른 현상 설계 심사를 또 보러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는 앉아서 실시 설계를 그려야 되기도 하고, 공무원과 전화를 통화해 싸우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일에 그 경중 없이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그냥 매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인 거였었던 거고,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실무를 해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무를 해라. 제가 느끼기에는 학생 때 설계 수업을 듣는 위치가 제가 조금 이상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다 필요하긴 하지만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이잖아요. 근데 학교 스튜디오를 보면 내가 설계자이면서 건축주이면서 시공자로서의 그 계획안을 갖고 평가를 받잖아요. 어딘가에 치우쳐질 필요도 없고 다 알아야 되겠지만, 근데 그 작업들을 하면서 학생들이 난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난 이렇게 설계에 별로 이렇게 다른 친구들보다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라는 스스로의 평가를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축 설계 혹은 건축업이라는 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실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무를 시작을 하면 설계자로서의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되겠죠. 일반적인 건축사 사무소에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의 이제 학교에서처럼 여러 가지 땅 중에서 내가 어떤 땅으로 하면 더 좋을까? 이런 고민이 이제 없어지는 거고, 주어진 땅에서 이걸 어떤 가치를 발견할까로 이제 그 입장이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똑같이 시공자로서 어떻게 뭐 구조를 선택하거나 뭐가 더 편하거나 혹은 그게 더 합리적이거나 뭐 이런 것들 다 당연히 고민을 하겠지만, 시공자로서의 고민과 설계자로서의 고민은 또 결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건축 설계에 대한 수업은 받았지만 일을 해본 적은 없어서 그 역할이 어떤 일을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아직 판단하기는 조금 섣부르지 않을까 싶어서, 적어도 실무를 한 2, 3년 정도는 해보고 내가 정말 설계와 잘 맞는지 혹은 건축업 안에 설계와 조금 다른 방향이 더 맞는지를 판단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난 탈건 이런 말이 진짜 싫어. 탈건?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 말 아니 자체를. 사실은 그것도 건축이에요. 다 건축이야 그것도. 탈건이냐 건축이냐 이걸로 고민하는 거는 난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연장된 얘기인데, 여러분, 아까 경험을 뭘 해야 되냐고 난 물어봤잖아요. 그 말 자체가 지금의 사람들이 대부분 밖에서 무언가를 얻는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내가 평소 경험하지 않는 그 무언가를 경험하면서 뭘 알게 되고, 나의 시야가 확장되고, 뭐, 내 지평이 넓어지고, 그러면 나는 많은 선택지 안에서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한 반 정도만 맞는 얘기고, 그 나머지 절반은 다 되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또는 내 안에 있거나. 그래서 그거를 엄청 잘 살피는 그 눈이 필요한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알고 있다고 믿는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진심으로 이게 뭔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가. 그러면 그 모든 게 다 달라져 보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나머지론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를 진심으로 열심히 쳐다보면 그게 어떻게 생겨났고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뭐 파리에 있는 어떤 힙한 무언가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의 체감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오면서 많은 걸 느낄 수가 있다. 그런 행위가 나는 무언가를 이렇게 찍고 하는 경험보다 훨씬 더 자신을 알아가게 되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근데 진짜 익숙해져서 딴 데서 새로움을 찾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이제 클로징 촬영하려고 하는데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소중한 작업 공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업에 계시는 소장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래도 현실적인 고민들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것 같아서 약간 그래도 숨통이 좀 트이는 느낌인데요. 끝으로 공통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인터뷰 마쳐보려고 합니다. 소장님들이 꿈꾸시는 사무소는 어떤 모습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돈 욕심은 없는데 다른 욕심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보통 쉬운 말로 유명해지고 명예라고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명예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사는 거는 나는 좀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되게 좁거든. 그리고 공감되는 그 수많은 점적인 존재들과 관계망을 그려가는 것도 물론 즐거운 일이지만 그게 좀 더 보편화돼서 그렇게 하는 거 재밌을 것 같다? 뭐 그런 정도? 뭐 엄청 큰 규모의 사무실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사무실을 통해서 이걸 비즈니스로 삼아서 정말 좋은 그 사업체로 만들어내는 것도 좋은 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의 기쁨보다는 좀 다른 쪽에 더 기쁨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등락 없이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무소가 됐으면 좋겠고, 조금 더 지나서 좀 더 바빠져서 혹은 일이 많아져서 스텝이 많아져서 지금보다 조금 우리가 빠져 있어도 일이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일은 없거든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일을 좀 덜 해도 일이 잘 되어 있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우리는 계속 그 현장 안에 있어야 되고 그만큼의 체력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의 시간이 있어야 그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 그게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소장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학생으로서 현실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끝으로
그래도 나름 구색을 갖춘 유튜브 촬영이라서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이쪽 카메라 보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오른쪽부터. 시작할까요? 네. 시작.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